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이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역 경제는 일단 안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황 회복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높였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건조가 끝났지만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드릴십. 받아야 할 돈이 1조 원으로 대우조선의 금고가 그만큼 빈 겁니다. 당장 다음 달 갚아야 할 회사채가 4,400억 원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걱정이 컸던 곳은 협력사들.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 등 4만 명의 생계가 달렸다며 국회에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수주 잔량 100여 척을 정상 건조하기 위한 자금 지원 결정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부분을 갚아드리는 게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에 앞서 시중은행 등이 손실 분담에 합의해야 합니다. 자구안 이행에 따라 지역 경제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도산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어제 시민을 살린다고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험이 사라져 조만간 추가 수주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수년 내 경영 정상화 기대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모두 7조 원가량이 지원되면서 국민 혈세가 지나치게 투입됐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런 지원은 대우조선의 도산 시 59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보자는 건데요. 대우조선 스스로 생존 가능성과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손은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계 조작과 배임, 직원 횡령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대우조선.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이미 3조 8천억 원을 지원했지만 향후 부족 자금이 최대 5조 1천억 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 진단입니다. 이번에 지원 결정된 2조 9천억 원을 다 쓰지 않고 스스로 생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신규 수주 성과가 있어야 하고 빠른 자구안 이행도 필요합니다. 대우조선은 해양 플랜트 부문을 사실상 정리하는 등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을 이어가 지난해 기록한 12조 원대 매출 규모를 향후 7조 원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대형 조선소 빅3가 경쟁력 높은 분야로 집중하는 조선산업 재편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차별화해서 경쟁을 좀 펴하면서 세계 시장 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TX 조선의 경우 지원된 4조 5천억 원 가운데 3조 원 이상이 채무 갚는 데 쓰여 자금 지원 효과가 반감됐는데 이 같은 일도 없어야 합니다. 세무제 조정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STX 때 있었던 그런 문제를 좀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대우조선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 주인을 찾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고로쇠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이 농가에서는 짭짤한 소득원이 됐는데요. 고로쇠 나무처럼 수액이 나오면서도 생산량이 2배 이상 많은 신나무가 새 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신나무 천연님. 울창한 나무 밑동마다 구멍을 뚫고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일종인 신나무는 조경나무로 유명하지만 수액 자원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신나무에서도 고로쇠처럼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신나무 수액은 고로쇠 나무보다 칼륨 함량이 2배 높지만 나트륨 함량은 고로쇠 나무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수액 생산량이 고로쇠 나무보다 2배가량 많아 생산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로쇠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한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가 출수가 된다고 치면 신나무 수액은 평균 한 4리터 정도의 수액을 유출해내니까 2배에서 4배 정도가. 이미 미국 등에서는 신나무 수액으로 시럽 형태의 제품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신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 심은 지 8년 정도면 이렇게 수액을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는 신나무를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싼 임대료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건설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가 자기 땅인 자연녹지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즉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13곳을 이 사업의 공급 촉진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 대부분이 자연녹지라는 겁니다. KBS가 뉴스테이 대상지의 모든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자들이 신청한 13곳, 전체 사업지 129만 제곱미터 가운데 11곳, 110만여 제곱미터가 자연녹지였습니다. 무려 86%에 해당합니다. 또 전체 사업지 가운데 건설업자 자신들 땅이 100만여 제곱미터, 81%나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해갖고 아파트 부지가 만든다 그러면 그게 뭐 한 5배에서 7배 정도는 올라가죠.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사업자에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싼 값의 임대 아파트가 공급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최초 임대료를 강제로 제한하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부산시도 시세 임대료의 80% 수준이라는 목표치만 정했을 뿐 아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구름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햇볕도 가려지면서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현재 창원이 8도로 비교적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13도에 그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경남 지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주로 낮게 깔려 있습니다. 아침 공기는 비교적 포근합니다. 거제가 10도까지 올라 있고요. 내륙도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4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에도 포근하지만 산청과 진주가 14도로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구름이 많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바깥 활동하시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내륙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이 항노화 지원센터와 연구소, 농가, 기업체의 연결단지 등을 짓는 등 항노화 산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은 내년에 29억여 원을 들여 현재 81대 규모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160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확충할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현재 9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합니다. 밀양시는 사명대사 호국성진 표충사와 3대 신비를 간직한 만화사 등 유명 관광지의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1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남해와 김해, 양산 등 8개 시군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4.12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지역에서는 양산 제1선거구와 남해군에서 2명의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김해시와 거제, 함안군 등에서는 8명의 시군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나라 연근의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를 전담할 수산자원연구센터가 통영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내 문을 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 주변국과 인접한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조사 업무를 전담합니다. 수산과학원은 국내 최대 크기의 과학어탐수조 등 첨단 실험 장비를 갖추고 과학자원 조사선의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금요일마다 열리는 금요 직거래 장터가 개장 8주년을 맞아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농축산물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특판 행사는 봄나물을 비롯해 고추와 딸기, 사과, 배, 대추 등 주요 농산물과 한우, 등심,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10에서 20% 할인 판매됩니다. 금요 직거래 장터는 2009년부터 매주 금요일 농협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생산 농가가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경남지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21.4%로 전국 평균은 27.5%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풍 등 재피해가 많은 배의 경남지역 가입률은 38.2%로 전국 평균은 78.6%의 절반 수준이었고 벼는 경남 23.5%로 전국 평균 34.6%보다 큰 폭으로 적었습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모에 선정돼 북면 외산리에 18억 원을 들여 경량항공기 잔디 활주로와 계류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경비행기 이착륙과 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와 인근 낙동강 식수원 보호구역에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태풍 차바 발생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8,600여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 56억 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17개 시군에서 모두 1,006건, 688억 원으로 440건, 44%가 공사를 마쳤습니다. 경상남도는 공공시설 복구 대상 99%가 설계를 마쳤다며 수해 복구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윤주 통영시 의원이 어제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생존 위기에 놓인 성동조선에 대한 통영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배윤주 의원은 통영시의 조선 관련 지원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수주와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통영시에 요청했습니다. 제2차 사천 항공부품 시장 개척단이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합니다. 사천시와 경남 테크노파크, 지역 항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항공부품 시장 개척단은 미국 LA 지역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항공기업 방문과 수출 상담, 항공부품업체 직수출 협약과 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 투자 유치 등을 홍보합니다. 또 에어로마트 행사 주관사인 BCI 측과 내년에 사천시에서 열리는 에어로마트 코리아 행사 협조 사항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매달 5일을 아동 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아동 존중의 날에는 경찰과 교육계, 아동 관련 민간기관이 아동 존중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 동심 헤아리기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